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2022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원래는 크레인에 작업자가 타서는 아니 되죠, 그죠?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해서 그 전용 탑승 설비의 추락 위험을 방지했을 때는 타도 된다는 건데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3가지 적어라. 우리 앞에서 기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두 번째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세 번째,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3가지입니다. 조금 핵심 단어로 줄여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두 번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세 번째, 탑승 설비를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이렇게 탑승 설비를 하강할 때는 하강 빼도 괜찮겠습니다. 탑승 설비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게차는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봤다, 그죠? 포크에 짐을 싣고, 짐을 싣는 거 하역장치죠. 포크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죠. 자, 이제 포크에 짐을 싣고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시동을 걸고 속도나 방향 조종해야 합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고요. 달려가기 위해서 바퀴의 이상 유무, 그죠? 요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선 앞에 전조등, 후진할 때 후미등, 방향 지시기, 경보 장치의 이상 유무까지 4가지였습니다. 자주 나왔죠, 그죠? 자, 반드시 꼭 다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3번 다음 보기의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라. 건설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터널 신설 공사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의 총 원가가 100억 원이고 재료비와 직접 농비 합이 60억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요. 터널을 만드는 공사는 힘든 공사죠.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관리비를 계산하는 방법이요.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작거나 50억 원 이상, 아예 작거나 큰 공사일 때는 대상액이죠.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비를 했는 대상액의 비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 중간 공사다, 그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에 플러스 기초액을 더해줬습니다. 근데 현재는요, 대상액이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비를 했는 것이 지금 60억 원이다 했으니까 이게 대상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재는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이죠.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중건설공사일 때는 비율이 2.44%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 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액이 60억 원이고요. 곱하기 2.44니까 0.0244%를 떼고, 그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참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그죠? 적합한 보호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물체 떨어지는 거 낙하고 날아오는 거 비례죠.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추락이나 낙하 비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가 해당되겠습니다. 높이나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이렇게 2m 이상의 추락이 우려되는 장소는 안전대가 되겠죠.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가 떨어졌을 때, 물체 사이에 끼었을 때, 감전,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 감전을 방지하는 안전화 있었죠? 정전기를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화, 그리고 일반 안전화 발등에 물체 떨어졌을 때 보호해주죠. 그죠? 이렇게 물체의 낙하나 충격, 끼임, 감전,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다. 그죠? 물체가 흩날려서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냥 흩날린다면 보안 경위였습니다.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 그죠? 이렇게 용접시 불꽃이 포함되면 보안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죠? 감전은 절연용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요, 반드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는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5번은 작업편까지 잘 출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설 통로의 구조를 5가지 적어라. 그죠? 일단은 통로기 때문에요. 공통이죠. 경관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우리 가설 통로는 경사로 그려놓고 그때 생각했죠. 경사는 몇 도? 경사는 30도 이하로 합니다. 경사가 30도의 절반 15도만 초과되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랬다. 그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합니다. 올라가다가 2m 이상 추락이 우려될 때 안전난간 설치했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계속 올라가면 힘드니까요. 계단참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내려가는 수직갱이 제일 길었습니다. 수직갱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비계 사이에 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그저 비계 다리입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가설 통로의 구조죠. 경사는 30도 이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 수직갱은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히빙 현상 방지 대책을 2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히빙은 어떤 집안에서, 연약한 점도 집안에서 뭐 때문에 토합에 의하여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었죠. 흙막이가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점토 집안이었기 때문에요.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그래서 견디는 흙의 전단 강도를 높여준다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스 앵커, 땅속에 앵커를 설치해서 좀 힘있게 해줘도 되겠죠. 그죠? 어스 앵커를 설치하고요. 4번째, 흙이 쌓여있는 무게. 토합 때문이기 때문에 굴착부 주변에 상제 하중을 제거한다. 흙을 좀 제거해서 하중을 제거해도 되고요. 자, 물이 스며든다면 더 붕괴가 잘 되기 때문에 굴착 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이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빙 현상의 방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 집안부터 할게요. 연약한 점토가 문제이기 때문에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그리고 집안에, 그죠? 어스 앵커를 설치한다. 3번째, 상제 하중을 제거한다. 4번째,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또는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 3가지입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은요,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는 크레인, 물체를 매달고, 그죠? 이동하는 크레인이다 그랬는데요. 집안이 나빠도 넘어지지만 줄이 끊어도 넘어진다. 합쳐서 1번이었죠. 그래서 줄이니까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두 번째 스탑 기능이다, 그죠? 예. 차 전체를 스탑시키는 거,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이고요. 세 번째도 스탑인데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멈추는 공가 방지 장치. 이 공가 방지 장치가 없을 때는 경보, 멈춰야 되는 위치에서 삐삐삐 경보하는 경보 장치의 기능, 이렇게 3가지,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첫 번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 상태. 두 번째,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세 번째, 공가 방지 장치 및 경보 장치의 기능.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기는 하인리의 사고 방지 5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단계 중 작업 분석 및 점검, 사고 조사, 안전 진단, 사고 및 활동 기록의 검토를 행하는 단계의 명칭을 적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5단계 시정책 적용해서 적용하는 3일을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5가지 단계를 우리 순서대로 해보면요. 1단계 안전조직이었다. 그죠? 조직을 구성합니다. 2단계 사실의 발견,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위험을 찾아내기 위하여 작업을 분석해서 점검해보고,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사고를 조사하고, 안전 진단을 하고, 사고 활동 기록을 검토하죠. 그래서 2단계 사실의 발견이 바로 작업 분석 및 점검, 사고 조사, 안전 진단, 사고 활동 기록의 검토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5가지 단계 중에 요거를 행하는 단계를 찾아라. 답은 2단계가 되고요. 자, 이렇게 사실을 발견했다면 사실을 발견해서 위험 작업을 찾았기 때문에 3단계 그 작업을 분석했죠. 분석에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4단계는 시정 방법을 선정하고 5단계는 시정책을 적용하는데요. 이때 3일을 적용하자, 3일을 적으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안전교육, education이 되고요. 두 번째 안전기술, engineering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안전동력, enforcement. 3가지가 되겠죠. 그죠? 한글 적어도 되고 영어 적어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우리 9번 넘어가야 하네요. 예. 중요한 내용, 그죠?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기는 타워 크레인 작업의 악천후시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괄호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5개에 있는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이렇게 5개의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조치는 바람이 초당 30m를 초과할 때죠. 초당 30m라고 적어도 되고요. 30m/s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외에 보고 지나갑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10m 초과할 때는 완전히 조립 안 된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중지합니다. 초당 15m 초과할 때는 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합니다. 바람이 초당 30m 초과하면 5개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를 합니다. 또 바람이 초당 30m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5개 양중기 각 부위 이상을 점검합니다. 바람이 초당 35m를 초과할 때는 5개 승강기나 건설 작업용 리프트 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그죠? 나머지도 전부 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으실 것 같아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외부 기계의 종류를 5가지 적어라. 우리가
외웠던, 그죠? 공부했던 비계만 해도요. 통나무 비계, 강관 비계, 강관으로 된 틀 비계, 이동하는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 말 비계, 달 비계, 달대 비계, 걸친 비계 다 배웠던 거네요. 그죠? 한 통나무 비계, 강관 비계, 틀 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 말 비계 이 중에서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형 넘어가도 또 나옵니다. 달 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이나 해체 변경 작업 시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 4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걸 조립이나 해체나 변경할 때 공통이라 그랬죠? 관리 감독자 또는 작업 지휘자 지휘 하에 작업해야 돼요. 첫 번째, 관리 감독자 지휘 하에 작업할 것. 두 번째, 자, 이렇게 조립이나 해체할 때는 위에서 자재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금지죠, 그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이렇게 출입 금지 조치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나쁠 때 작업하면 안 된다 그랬죠. 비는 그 밖에 기상 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것. 3가지 거의 공통이에요. 그죠?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3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m 이상 비계 조립 해체 변경할 때는,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할 때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할 것 이렇게 줄여 적으셔도 되고요.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뭐를 사용했나요? 달줄, 달포대를 사용할 것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조립 해체 변경의 시기나 범위 절차를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한 4가지 다시 볼게요. 첫 번째,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 두 번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세 번째,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 그죠? 네 번째 하나 더 요것도 괜찮겠네요. 재료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달포대를 사용할 것. 이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주 나오고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 3가지입니다. 자, 일단은요, 기계의 종류가 많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계에 동그라미 하시고 기계 종류나 성능을 넣자 했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니까 달려가야죠, 그죠? 달려가는 길을 넣자, 운행 경로인데요. 차량계 건설 기계 운행 경로. 작업 계획서의 기본은 일하는 방법이다, 그죠? 작업 방법이죠.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이렇게 3가지, 그죠?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식 통로 역시나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보기는 사다리식 통로 구조를 설명합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여장 길이, 여유로 두는 길이었죠, 그죠?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합니다.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일 때 몇 미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죠.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요, 보통은 몇 도? 75도. 하지만 고정식이라고 나오면 몇 도였습니까? 90도였죠, 그죠? 자, 이하로 할 것. 자,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하고,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그죠? 나머지 참고 내용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죠? 기출에는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발파 작업에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 업무 내용 4가지입니다. 그죠?
자, 발파 작업의 관리 감독자입니다. 그죠? 첫 번째, 점화하기 전에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 점화 전에 근로자에게 대피를 하라라고 지시하고요. 두 번째,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점화 작업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나 경로를 지시하고요. 세 번째,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점화 순서나 방법을 지시하고, 다섯 번째, 점화 신호를 하고, 여섯 번째는 아까는 점화 전에 근로자가 점화 작업 종사 근로자 아닌 사람 대피를 지시했는데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하고, 일곱 번째는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 유무, 암석 토사, 낙하 여부를 점검. 이렇게 긴 거는 그냥 빼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작동 유무 점검, 안전보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그죠? 많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짧은 거 위주로 기억하겠습니다. 일단 점화 순서나 점화 방법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점화하고 이렇게 이 순서로 하라 지시합니다. 그죠? 점화 신호하는 일, 점화하라 신호했습니다. 점화 작업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하는 일, 그죠? 이렇게 점화하라 신호했으면 점화했죠. 그 근로자를 대피하라 신호합니다. 첫 번째 요거부터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부터 할게요. 순서대로.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점화하는 사람 정했습니다. 점화 순서 방법을 지시하는 일, 점화하는 사람에게 점화 순서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화 신호하는 일, 점화 신호했습니다. 점화했다면 이제 대피해야죠. 점화 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하는 일, 그죠? 그리고 또 공통으로 우리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요 정도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점화하는 사람 정하는 일, 점화 순서 방법을 지시하는 일, 점화 신호하는 일, 점화 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를 하는 일,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그죠? 나머지 뭐 본인이 쉬운 거 암기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인화성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는 폭발 화재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를 위하여 가스 농도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당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 적으라. 그죠? 자, 이렇게 가스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하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 측정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가? 그죠? 첫 번째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합니다. 두 번째는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합니다. 세 번째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합니다. 네 번째는 장시간 작업을 계속할 때는 4시간마다 가스 농도 측정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 있는 경우 해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작업을 계속할 때는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기억하시고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성우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라 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입니다. 그죠? 자, 우리 건설업에서는요, 공사 금액이 현재 기준 60억 원이죠. 그죠? 6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한 명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800억이 넘을 때는 800억 원 이상 1,500억까지, 그죠? 2명이죠. 플러스 700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1,500에서 700을 한 번 더 한다, 그죠? 플러스 700 한 번 더 해서 2,200까지 3명. 그 다음부터는 800 순서대로 더해갔죠, 그죠? 2,200에서 3,000 4명. 그 다음에는 900. 3,000에서 3,900 5명, 1,000이죠. 3,900, 4,900 6명, 1,100입니다. 4,900에서 그죠?
6천억 원까지 7명. 그렇게 해서 쫙 더하시면 됩니다. 그죠? 1조 원 이상일 때는 11명 이상이고요. 매 2천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한 명씩 추가하는데 2조 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 원 증가할 때마다 한 명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순서대로 꼭 한번 쫙 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 지금 공사 금액이 1,000억 원이에요. 금방 60에서 800억까지가 한 명이죠. 그죠? 800억 원에서 얼마? 800에서 700을 더하면 1,500억이죠. 그죠? 까지가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억 원 이상이니까요. 안전관리자 2명 또는 2명 이상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입니다. 그죠? 요거 파란색 별표고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입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산업안전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다 되는 거죠. 그죠?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역시나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되는 거죠.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선임 기준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번 문제 중복되었네요. 그죠?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 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업무 3가지. 그죠? 좀 전에 봤습니다. 점화하는 사람 정하고, 점화 순서 방법을 지시하고, 점화 신호를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점화 작업 종사자에게,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한다. 요 정도 기억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이다. 그죠?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요. 계단이나 계단참의 안전율을 얼마? 4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의 계단, 그죠?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5번도 작업편까지 중요하고요. 안전난간 자주 나왔습니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상,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그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이 있다면 상부 난간대는 최소한 얼마 이상 돼야 된다? 90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할 때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가 120 이하일 때는요.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있으면 돼요. 그죠? 상부 난간과 바닥의 중간이다라고 했죠.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설치해야 되고 120cm 이상, 이게 120보다 전체가 120cm 이상이다. 그죠? 이럴 때는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상하 간격은 몇 cm야? 60cm 이하라야 숙였을 때도 추락을 안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몇 센티미터? 그죠? 60c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몇 cm였습니까? 10cm였죠.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그죠? 우선은 서술하시오보다는 숫자 위주로 다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고의 안전 난간의 구조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별표 3개짜리네요.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보기에 적합한 교육 시간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 사무직 정기교육은요, 매 분기
3시간 이상이죠. 한 달에 1시간 꼴이다라고 했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시간만으로 바뀌었다, 그죠? 연간 몇 시간? 16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죠, 그죠?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상해도 안 되기는 건 아니겠지만요. 4시간 하고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는 채용시랑 동일하게 1시간 이상이죠. 일용직을 제외하면 일용직의 2배, 그죠? 2시간 이상 받는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직 종사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이고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네, 참고의 교육 시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만약에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그죠?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노청 굴착 작업할 때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빗물의 침투로 인한 집안의 붕괴 위험 방지 조치 사항 2가지. 이렇게 비가 오면 빗물이 침투해서 집안이 붕괴될 수 있잖아요. 그때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축구를 설치한다. 그죠? 비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축구를 설치하고요.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다. 그래서 굴착 사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축구를 설치한다,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다.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요거 히빙 현상의 발생 원인인데요. 2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도 나왔죠. 히빙은 어떤 집안에서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생겼죠. 그래서 원인 첫 번째는요. 연약 집안 또는 하부 집안의 강성 부족 해도 됩니다. 뭐 그냥 연약 집안이다 해도 괜찮고요. 연약 집안 및 하부 집안의 강성 부족. 2번째,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토합의 차 때문에 생겼죠. 그 말은 너무 많이 흙을 쌓았다는 뜻이죠. 그죠? 2번째, 지표면의 토사적치 등 과제하, 너무 많이 쌓았다. 지표면의 과제하,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3번째, 그죠? 배면 지방과 터파기 저면과의 토합의 차죠. 터를 파는 저면과 주변에 있는 배면 지방과 토합차 때문에 생겼고요. 그렇더라도 흙막이 벽체가 땅속에 깊게 묻혀 있었다면 붕괴는 안 되는데요. 흙막이 밑둥넣기 부족, 그죠? 이런 게 원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약 지반, 지표면의 과제하, 배면 지방과 터파기 저면과의 토합의 차, 또는 흙막이 밑둥넣기 부족, 뭐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잘 안 나왔던 문제 되겠습니다. 구조물 해체 공법 중에서 구조물을 해체하는데요. 유압기계를 이용하는 해체 공법, 유압 공법의 종류를 2가지 적어라. 그죠? 유압을 이용해서 해체하는 공법은 압세 공법 또는 유압 브레이커 공법 해도 되고요. 잭 공법 또는 유압 잭 공법 해도 됩니다. 유압식 확대기 공법 이렇게 3가지입니다. 압세 공법 또는 유압 브레이커 공법, 잭 공법 또는 유압 잭 공법, 유압식 확대기 공법 이거는 따로 체크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은 별표 2개짜리, 그죠?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을 적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재해 예방의 원칙이죠. 첫 번째,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 줄여서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원인이 있다는 뜻이고요. 원인들이 연계되어 있다. 그죠? 2번째 원인 연계의 원칙입니다. 재해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일어난다. 또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해도 되겠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됩니다. 그죠? 손실 우연의 원칙입니다.
사고 결과 생기는 상해의 종류와 정도는 우연히 발생한다. 이렇게 네 가지, 그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원인 연계의 원칙, 재해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일어난다. 또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해도 됩니다. 세 번째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네 번째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 결과 생기는 손실은 해도 되고요. 상해 종류와 정도는 우연히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적으시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합니다. 연약 집안의 구조물을 구축할 때 그 집안의 흙 쌓기 등으로 미리 제하하여, 이렇게 미리 제하를 한다. 미리 하중을 가한다. 그죠? 프리가 미리라는 거죠. 하중을 가하는 걸 로딩이라고 합니다. 그죠? 압밀침하를 일으켜 안정시킨 후에 흙쌓기를 제거하고 구축물을 축제한다. 그래서 연약한 집안의 구조물을 지을 때요, 미리 하중을 쌓아서 다 변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죠. 요거를 미리 제하하여 압밀침하를 시킨다. 프리로딩 공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자, 계획을 다 개선해야 되니까 제법 걸리겠죠. 그죠? 2달입니다.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개선 계획에는 시설을 개선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전체 조직, 그죠? 안전보건관리체제. 자, 사람에게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이죠.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요건 별표 1개 정도 붙이면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해서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합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3번. 집안의 동결 현상 또는 동상 현상이죠. 그죠? 방지책 3가지를 적어라. 일단은 동결이 된다라는 건 동결이 안 되게 물을, 그죠? 조금,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를 설치해서 물을 좀 지하 수위를 그 밑으로 흘러가게 하면 되겠죠. 그죠?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그죠? 두 번째, 얼지 않도록 단열 재료 넣는 거죠.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세 번째,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쉽죠.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또는요, 무관수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상층에 조립토층을 설치한다.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치환한다.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인데요. 포틀랜드 시멘트의 품질 시험 항목 4가지를 적어라. 그죠? 포틀랜드 시멘트의 품질 시험 항목은 첫 번째 분말도, 두 번째 응결 시간, 세 번째 압축 강도, 네 번째 안정도, 5번째 화학 성분 들어가는데요. 자, 얼마만큼 시멘트가 분말도가 있는가? 뭐 요 순서대로 외워도 되겠어요. 분말도, 안정도, 응결 시간, 압축 강도,
화학성분 보통 잘 안 들어가니까요. 분말도, 안정도, 응결시간, 압축강도, 화학성분까지가 포틀랜드 시멘트의 품질시험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건 하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또 중요한 별표 2개짜리 문제입니다. 달 비계의 안정계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의 안정계수. 와이로프나 강선은 10 이상이었죠. 그죠? 자, 달기 체인이나 달기 훅. 체인이나 훅은 강제기 때문에요. 안정계수는 5 이상이죠.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나 상부 지점. 매단은 상하부 지점이죠. 강제일 때는 2.5고 목재일 때는 5 이상이었습니다. 자주 나왔죠, 그죠? 작업형에도 출제되니까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작업형까지 잘 나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자, 뭐 떨어지는 건 낙하라 할 수 있고요. 날아오는 건 비례죠. 이렇게 낙하 비례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 방지 조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물체가 있는 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근로자들은 반드시 안전모와 같은 보호구의 착용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 방지 조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두 번째,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세 번째, 보호구의 착용 3가지가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다, 그죠? 히빙 현상 방지책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자,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생기기 때문에요. 첫 번째 집안 개량이죠.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그 다음에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스 앵커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흙막이 벽을 땅속에 깊게 묻어도 되겠죠, 그죠?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또는 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해서 물을 탈수하는 것도 괜찮죠. 굴착 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그죠? 뭐 흙의 상재 하중을 제거한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 3가지 정도 편한 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 그죠? 섬유 로프나 안전대 섬유 벨트의 사용 금지 항목 2가지입니다. 자, 일단 섬유 로프만 있었다면 고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만약에 섬유 로프라면 2가지 해당됩니다. 고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 근데 안전대 섬유 벨트까지 포함하면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끊어져서 묶어서 연결한 것 쓸 수 없고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섬유 로프나 안전대 섬유 벨트 사용 금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꼬임이 끊어진 것. 두 번째,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세 번째,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네 번째,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6번 사용금지 사항, 그죠? 창고에 있는 달기 체인하고 와이로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앞에서 계단 살펴봤는데 계단 또 나왔습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사업주는 계단이나 계단참을 설치할 때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었습니까? 5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요. 안전율 얼마였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한다. 계단의 폭 얼마? 1m 이상으로 한다죠.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가 얼마였습니까?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높이가 얼마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높이, 그죠?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단과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강도 가져야 되고 안전율은 4 이상, 계단의 폭은 1m 이상,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높이가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창고 계단의 설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도 또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크레인의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조치사항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첫 번째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는 탑승 설비를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하강시킬 것. 이렇게 3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은 가설도로인데요. 차가 다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설치해야죠. 그죠? 도로는 장비나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줄여서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해도 괜찮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일반 도로도 달리면 속도 제한 표지는 다 붙어 있죠. 차량에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렇게 2가지가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있으면은 미끄러지니까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네 번째,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경우, 도로 바로 옆에 작업장이 있는데 구분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중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차량에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때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물의 해체 공사에 사용하는 해체용 기계기구 종류를 2가지 적어라. 그죠? 해체할 때 쓰는 기계기구인데요. 압쇄기, 대형 브레이커 있고요. 손으로 잡고 하는 핸드 브레이커, 자르는 톱이죠. 절단 톱. 그리고 망치죠, 그죠? 철제 해모가 있습니다. 자, 요 중에 한 2가지, 그죠?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압쇄기, 대형 브레이커, 핸드 브레이커, 절단 톱, 철제 해머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터널 중에서 일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 터널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터널 중에서 일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 터널의 종류입니다. 일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 터널이다. 그죠?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 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 차도가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 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 차도, 이렇게 3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번은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죠. 비나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비계를 조립이나 해체나 변경하고 작업하기 전에 하는 점검이다. 그죠? 첫 번째는 비계가 튼튼하게 조립되었나 보는데요. 연결부를 보고 연결할 때 사용했던 철물을 봅니다. 두 번째는 비계에 연결한 발판이 잘 부착되었나 보고요.
세 번째는 손잡이, 안전난간이 탈락되지 않았나 보고, 네 번째는 전체 비계 기둥이 흔들리거나 침하되거나 변형되지 않나 봤다. 그죠? 자, 비계부터 볼게요. 첫 번째, 비계의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두 번째는 연결했는 재료나 철물이죠.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이나 부식 상태. 이렇게 비계를 봤습니다. 그죠? 비계 연결부나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이나 부식 상태. 자, 그 다음에는 발판 가야 된다. 그죠? 발판 재료 손상 및 걸림 상태 또는 부착 상태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발판 재료의 손상이었고 걸림이나 부착이 올바르다면 그 다음 손잡이, 안전난간이죠. 그죠? 손잡이의 탈락 여부. 여기까지 하면 네 가지 됐는데요. 한 가지 더 넣자면 전체 기둥이 침하되거나 변형, 변이 되거나 흔들리지 않는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 흔들림 상태에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적어라. 과부하 방지장치 제외한다. 그죠? 우리 공통 방호장치는요. 첫 번째 과부하 방지장치.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죠. 그죠? 두 번째는요. 과도하게 감아 올리는 동작을 스톱하는 공과 방지장치였죠. 세 번째는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정지장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장치까지였죠. 그죠? 자, 그래서 과부하 방지장치 제외하면요. 공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까지가 공통방호장치였습니다. 자, 참고의 다른 장치들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끝이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2022년 건설안전 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물론 새로 출제된 문제 몇 문제 있지만 대부분은요, 자주 출제된 문제들에게서 충분히 합격할 만한 점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문제만 현혹되지 마시고 공부했던 내용을 좀 더, 그죠? 실수 없이 적을 수 있도록 별표가 많은 내용부터 차분하게 정리하시고요. 새로 출제되었던 문제들 체크해 두시고 꼭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